예, 어서오세요. 네네. 비가 계속 오죠, 그죠? 네, 고사리 장마러 갑니다. 네. 그래서, 네, 봄비가 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네, 또 비 그치고 나면 또 잠깐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네, 그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주식시장도 늘 말씀드리지만 날씨랑 똑같습니다. 또 봄인가 싶은데 또 추워지고, 대표적인 게 사만사온, 뭐 꽃샘추 이런 건데요. 주식시장도 좀 가는가 싶다가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조정인가 싶은데 또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봄이랑 똑같다, 네, 꽃샘추위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거냐면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지수는 크게 오른 게 없죠. 뭐 조금씩 0.1, 2% 정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신문 기사, 뉴스 기사 나온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개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떠났다고 하잖아요. 뭐, 한국 주식은 안 된다. 버리고 이제 떠나서 미국으로 많이 갔다.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개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선전선동이죠. 그 뉴스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다 떠나고 나니까 희한하게 그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개미는 나가고 외국인은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오히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분석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어제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요즘에 제일 핫한 기업이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앞두고 어젯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한 4%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보면 이제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뭐 들었다 놨다 변동성 되게 심하거든요. 저게 왜 저럴까 그런 거하고, 어제 급등했었던 교육주는 하락을 했지만 또 시간에서 보면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시간에서 또 인성 정보가 또 급등을 했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비대면 의사 파업 수혜주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주 얘기는 뭐 뒤에서 짧게만 언급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시장이 개별주 테마주가 또 좋아졌어요. 네. 뭐 또 안 간다 막 그러는데 또 최근에 대형주가 많이 가다가 또 요즘에 안 가니까 바로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또 이제 꼭꼭 씹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0.1%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뭐 큰 등락이 없었죠, 그죠? 네. 잘 끝났고, 네. 이렇게 끝났죠. 네.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장중에 한 0.7%까지 올랐었는데 끝날 때는 그냥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꼭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얘기를 몇 번 해드렸는데 중요해서 코스닥 지수가 1월 중순까지 떨어질 때는 뭐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꼴찌다. 우리가 이렇게 증시가 안 가는 동안에 미국이랑 일본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주식 버리고 미국의 반도체를 막 사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여기 거래량이 늘어나요. 거래량 잘 보시면 늘어나죠, 그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는데 주가가 올라올 때 거래가 늘어나는 거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죠. 여기서 다 나왔어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안 늘어나는데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이제 막 집어 던졌을 때,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 특히 이제 구정 전에 거래가 최저를 찍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쓱 치고 나올 때 거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굉장히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굉장히 좋은 거냐면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요즘에 수익 잘 안 나실 거예요. 1월 말부터 저 PBR 관련주들 막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3주 됐죠? 3주 동안 개인들이 별로 수익이 안 나셨을 겁니다. 지루해 죽겠어요. 네, 맞아요. 재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뭐 이제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러는데, 근데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급의 변화라는 얘기죠. 털릴 사람은 털렸고 버틴 사람은 이제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이건 진짜예요. 이건 뭐 싸구려 위로가 아니니까. 근데 코스피 쪽도 이제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는 이제 떨어질 때는 거래가 있었는데 여기서 최저 거래량도 나왔고,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일정해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자꾸 미국의 그 반도체 이런 걸 자꾸 사러 개미들을 이제 보낸다 그랬는데, 최근에 뉴스 많이 나왔으니까 뭐 확인을 해보세요.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놓은 게 뭐냐, 테슬라래요. 올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테슬라를 제일 많이 사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닥이라서. 네,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많이 사고 있대요. 제가 어제 저녁 방송 마지막에 했던 얘기 같은데,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전기차는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에요.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라고. 우리나라도 그죠? 그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 그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앙숙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밀었던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그죠? 이런 쪽을,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어떤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약간 하는 건 있겠지만 지금처럼 막 그렇게 막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아저씨는 신재생 에너지 안 좋아해요. 근데 왜 그런 걸 무시하고 이게 바닥이다 그러면서 사냐 이거야. 환장하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쪽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낙폭과대주, 요거하고 이제 신고가 나는 주식 이제 따라붙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겠습니까? 다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유독 좋아하는데, 엔비디아 이것도 많이 사놨어요. 이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나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게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거래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AI 그 붐 덕분에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반도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팔렸대요. 매출이 이제 크게 오르고 수익성도 많이 좋아질 거랍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그쪽에서 나와요. 실적이 이번에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 주가 올라간 거를 이거만큼 그만큼 실적이 좋은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즉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개미들 꼬셔야 되니까, 그죠? 뭐 계속 간다, 뭐 AI 붐은 영원할 것이다, 엔비디아의 실적도 영원할 것이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개미들이 많이 사고 나니까 이제 와 산다는 소리가 다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 2차전지 막 이상할 정도로 급등했었죠. 떨어질 때 그 소리하고 떨어졌거든요. 뭐 앞으로 전기차가 잘 된다고 치자. 근데 앞으로 계속 이 실적을, 이거 이상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어? 낼 수 있어? 이렇게. 그럼 고평가 아니야? 그래서 막 떨어졌거든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에 이제 물린 사람들 이제 좀 고생들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러면 급락하나요? 그건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과열돼 있고 여기서 단기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충분히 과열돼 있고 조금 더 올라간다 한들 결국에는 물리는 걸로 끝날 거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개미들끼리 몰려다녀서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미들끼리 몰려다니면 안 돼요. 근데 몰려다닌다니까. 몰려다니다 다 죽어요. 네. 항상 보면 그래. 그거는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죠? 네, 불변의. 그래서 이쪽을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고 이슈 때문에 이제 그거 앞두고 급락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많이 올랐어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을 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다음에도 그 실적을 갱신해야지 주가 계속 가는 거지, 아니면 못 가는 거거든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개미들은 이쪽에 다 지금 몰렸는데 이제 와서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네. 미국으로 다 보내놓은 다음에 이상한 기사 많이 나와요. 네.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상세하게 하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거든요. 이제 이걸 보세요. 아무튼 이제 그 미국의 엔비디아가 1월 달부터 쭉 올라가고, 미국의 뭐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 이런 거 볼까요? M7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월 달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1, 2월 달에 또 갔거든요. 2월 달은 거의 못 갔는데 15%만 조금 갱신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우 지수 맨날 신고가잖아요. 조금씩. 네. 나스닥 지수도 쭉 올라가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쭉 갔어요. 이거를 주도한 종목들이 누구예요? 전체가 간 게 아니라 그랬죠. M7 걔네들만 갔다니까요. 네. 누구? 아까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라는 회사, 누구요? 이것도 반도체예요. 그리고 뭐 메타 아시죠? 메타가 순간적으로 뽑았죠. 옛날 페이스북, 그지? 뭐 아마존도 좀 들었다 놨다 했고, 그죠? 네. 구글도 좀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붕 떠 있고, 얘네들만 갔다니까. 다른 건 이렇게 못 갔어요. 미국의 중소형주는 잘 갔느냐? 미국의 중소형주 안 갔어요. 이게 미국의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ETF인데 되게 좋아요 지금. 되게 좋은데 어쨌든 신고가는 아니에요. 바닥 박스권에 갇혀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특정 업종, 특정 종목만 몇 개 날려가지고 지수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개미들, 전세계 개미들 그쪽으로 다 유인해서 매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제 그쪽을 사지 마라, 조심하라고 맨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개미들은 어쨌든 그 뉴스 보고 그쪽으로 많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기사가 1월 중순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왜? 개미들이 실제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개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다 버리고 손해까지 보면서 정리해서 재미없다고 하니까 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제 미국의 테슬라나 저런 ETF 많이 사놨고. 근데 이걸 보세요. 네, 이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개미들은 뭉쳐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뭉쳐다니는 이유는 자꾸 이제 뉴스를 보고 뭉쳐다니게 되는데, 이걸 보십시오. 거래대금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죠. 이런 거를 설명하는 저도 참 기가 막힙니다. 설명하면서도 이제 저도 기가 막힌다고. 저도 여기 보시면 특히 언제부터 그래요? 개미들이 막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쯤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발표한 게 그거잖아요. 저 PBR,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월 우리나라 종목들한테 반영되기 시작한 게 1월 29일이라고 보면 돼요. 1월 29일. 네. 근데 여기 보시면 1월 29일이 월요일인데, 이게 코스피 쪽 뭘 보시면 되냐면 거래대금을 보시면 돼요. 코스피 거래대금. 네. 근데 보시면 1월 29일이 오겠네요. 그때 거래대금이 8조 원이잖아요. 8조 9천억 원. 네. 근데 여기서부터 개미들이 무지하게 나와요. 지수로 따지면은 여기 밑에 요게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인데 거기가 여기쯤입니다. 지수 바닥쯤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루 거래대금이 7조 원에서 8조 원대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적은 건데 개미들이 이제 다 버리고 주시장 바닥 찍었는데 다 버리고 미국으로 막 가면은 개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 국내 주식들이 안 좋겠네. 국내 주식시장 안 좋아. 그리고 조정까지 올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미들의 생각대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이때 7조 원에서 8조였는데 이거보다 그 이후에, 그죠? 이거보다 더 줄어들어야 되죠. 뭐 6조, 5조 원대로 확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수가 올라간 것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자, 29일이 여기라 그랬죠, 그죠? 네. 이 이후부터 보시면 9조,
갑자기 13주, 14주, 12주, 10주, 11주, 12주, 13주. 제가 웃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맨날 이 정도만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계속 가요. 막 이제 여기 주가가 쭉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그죠? 7, 8조 하던 게 7조에서 여러분들 14조 나왔으면 대충 계산해서 우리 2배 이상 나온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누가 이때 이렇게 사줬느냐?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 그렇죠. 외국인이 계속 사준 거죠. 오늘 증시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서로 사고 판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건데 똑같이 1월 29일부터 보실래요? 1월 29일이 오게 되네요. 어때요? 외국인. 네, 계속 샀어요. 이 풍성한 거래대금은 누구 때문이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도 중간에 단타를 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사긴 샀거든요. 개미들 다 내보내놓고 막 산 거예요. 개미들은 좋다고 막 팔고 나가고 그래 팔고 우리 미국 가자. 맨날 우리 뭐 저기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왜 그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이민. 그죠? 근데 웃긴 게 거래대금이 막 늘어나다가 다시 좀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어때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어요. 중소형주가 나쁜 게 아니라고 외국인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티 안 나게. 코스닥 쪽을 보실게요. 코스닥에 다 소형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저 PBR 관련주가 급등했을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여기까지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거래대금이 뭐 7조 원, 8조 원일 때 거꾸로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12조 원, 13조 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니까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12조, 13조, 14조까지 가는데 여긴 거꾸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2월 초에 보시면 증시가 안 올라가요. 여기가 거래대금이 8조 원, 여기 7조 원대 돼 있네. 줄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 거래대금이 막 늘어날 때 코스닥은 줄었다가 코스피 쪽 거래대금이 줄어드니까 다시 코스닥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11조에서 오늘 14조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 우리나라에 외국계 돈이 들어오고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또 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만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요거를 너무 길게 설명하면 역효과 나거든요. 네. 이해 가시죠? 어려운가요? 나만 혼자 저만 열심히 설명한 것 같아.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증시가 되게 개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좋아지고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3주에서 한 달 동안 1, 2월 달 그죠? 그러니까 1월 특히 중순 이후부터 되게 재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한 달 동안 돈 번 게 없어요. 재미없어요. 예, 맞아요. 본인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 그래야지. 시장이 뭔가 바뀌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뉴스 신문 보고 정리해가지고 미국 간 사람들 후회 많이 할 거라고. 근데 버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복 받으실 거라고.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야이씨 내 계좌는 지금 수익이 안 나고 미치겠는데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화내시면 안 돼요. 주식으로 성공하시려면 크게 보셔야지. 왜 내 것만 봐요? 내 것만 보는 사람이 뭐냐? 내 종목, 내 계좌만 보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계좌 관리랑 종목 관리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볼 줄 알아야 그게 정말로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죠? 네. 무관심한 듯, 그죠? 때론 던져놓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막 그냥 내 돈 그냥 내 돈 어디 사라졌을까봐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확인하시잖아요. 그죠? 네.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얼마나 줄었나 안 줄었나. 네. 그러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돈 잃어요. 어쨌든 거래대금이 되게 좋아졌죠. 결론이 뭐냐면 개미들 다 뉴스 보고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 되게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 방도 그래요. 오늘은 종목들이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중소형 대형주도 있지만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미국이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할 거. 얘가 시가총액 지금 3위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원래 미국에서 이제 최대 기업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제일 큰 기업들이 특히 애플 이런 거 실적 발표할 때는 증시가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미국에 그 FOMC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금리 뭐 올리냐 마냐 이런 얘기. 그때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관망 심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26일 날 우리나라에서 기업 밸류업 요거에 대한 저기도 있거든요.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냐면 시장이 관망세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망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미국의 대형주는 조정을 이제 받기 시작할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의 중소형주들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세력이 그걸 보고 이제 방향을 잡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 보시면 돼요. 또 FOMC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안 할 것 같은데 5월에 하는 건가? 6월에 하나? 그죠? 네. 이걸 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망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은 끊임없이 뭐가 돌아가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안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게 있기는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제 뒤에 아까 보니까 김 실장님이 이쪽을 설명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짧게만 할게요. 시간도 별로 없고 그 서남 있죠, 서남. 요게 지금 요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회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가 거기에 직접 투자한다는 또 엄청난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 관련주들 중에 상한가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 나왔으면 계속 가든가, 그죠? 네. 상한가 나오고 나서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6%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20%까지 갔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18%에서 끝나요. 거래도 많고 또 윗구르도 길게 달아놨죠. 이게 뭐냐면 이걸 미치광이 차트라고 하거든요. 미치광이. 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네. 저녁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짝 웃으면서. 그 미치광이 이제 망나니 있죠, 망나니 머리 풀고서 막 칼춤 추는 거 아시죠? 예, 그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미쳤다고요. 미쳤다고. 네. 미쳐 날뛰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왜요? 사보시려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그러시길래 네. 제가 또 눈치를 또 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심 있으시거든 단타만 치시고 들어갈 생각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네. 예, 미쳐 날뛰는 겁니다. 왜 미쳐 날뛸까요? 아직 요게 이제 3월 초에 뭐 발표한다고 한다는데 뭐 1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그죠? 10일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이것저것 가는 테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테마에 이제 돈이 쏠려서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런저런 뭐 단타 세력들, 뭐 동호회들, 개미들 와가지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를 오늘 급등락한 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미친 사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를 설명하다 보면은 같이 미치거든요. 이해도 안 가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니까. 그냥 이게 미쳐서 그런 거예요. 돈이 쪽에 쏠리니까. 제로는 아직 시간 남아있고, 그렇죠? 서남, 덕성, 모비스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는 떨어지면서 이러고 있고 어떤 건 조금 올라가는 게 있고, 네. 뭐 신성 델타테크나 다 똑같아요. 네. 다 그러고 있는. CCS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러고 있고, 거래량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신고가를 또 되게 세게 내지도 못했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가관일 거예요. 네. 과열되는 거예요. 돈이 단기 테마주들 갈만한 데가 없으니 이러고 있는 거고, 쏠려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상교육, 이게 어제 저기 교육 관련주로 상한가 한 거잖아요. 오늘 요거는 정상적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제 거의 같이 따라가던 아이비 김영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운복 맞고 끝났어요. 이거는 오버한 거예요.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요. 네. 근데 아무튼 아침 혼자서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더니 6% 조금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0%에 끝났죠. 거래는 전일 대비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어정쩡하게 끝났죠. 메가인디 뭐요 이거 그죠? 네. 다 다르죠. 네. 다 달라요. YBM넷 뭐죠 이 친구는? 대교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차트는 좋은데, 근데 저쪽에 이제 캐리소프트 이건 교육주라고 하긴 그런데 여기가 또 들었다 놨어요. 각자 따로 놀아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거는 되게 심하게 넣고. 이게 뭐냐면 시장이 개미들이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와중에 돈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굉장히 차트가 아주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쏠리니까 단타 치는 돈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더 심하게 흔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비 김영보다는 비상교육을 설명할 때 좋겠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 인성정보 있죠? 잠깐만요. 인성정보가 의사 파업 문제 때문에 이제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 파업. 근데 요게 오늘 보시면 하락을 좀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요.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끝난 걸로 보이세요? 안 끝난 걸로 보이세요? 과열된 건 확실히 맞는데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즉 안 끝난 걸로 보이신다는 얘기는 조만간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고 끝난 것 같다는 얘기는 잘못하다가 음복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매모호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오늘 요렇게 끝났는데 좀 애매해요. 네. 말 그대로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웃긴 건 뭐냐면 시간에서 지금 되게 장난을 치거든요. 시간에서 보시면 9.7% 애매모호한 시간의 급등으로 끝납니다. 상한가 가든가 딱 두어가 남겨놓고 상한가를 안 갔거든요. 시간에서 거래량은 또 되게 많아요. 5,880원에 끝났거든요. 그럼 어디냐면 6,000원 발 아래니까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시간에서 내일 아침에 급등 출발하겠죠. 근데 이거는 인성정보는 의사들이 파업을 계속 강행을 했을 때 가는 수혜주잖아요. 언뜻 봐서 내일 양봉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다 이거예요 지금.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판독 불가예요. 근데 이렇게 해놨죠. 비트컴퓨터 시간에서 3.9% 올랐어요. 근데 오늘 캔들을 보면은 8% 급등하다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내일 급등이 안 나오는 차트예요. 근데 또 시간에서 올랐다니까. 네. 이거하고 뭐 이지케어텍 시간에서 2% 올랐고 유비케어 이건 시간에서 8%. 3일 동안 쭉 떨어졌죠. 오늘 뭐 이렇게 세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오늘 시간에 8%예요. 근데 시간에서 8% 올랐으니까 내일 6,550원쯤에서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거래가 많은 데가 요 지역이거든요.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 내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되게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케어랩스도 그렇고 나노엔텍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죠.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났느냐,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붙들고 매매를 하고 계신 게 있다 그러시면은 적당히, 그죠? 적당히 수익 나면은 파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뭐 인성정보나 이런 거를 여기서 사시는 거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올바른 매매 습관도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 뭐 좀 샀다, 네, 샀다 그러시면은 5,000원에 샀는데 5,000원대 샀는데 얘는 누가 그러는데 만원 간대요. 그런 헛소리 좀 그만 들으시고,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네. 샀는데 뭐 아침에 10% 급등해서 여기 막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일단 좀 팔면서 하세요. 꼭 그냥 또 상한가 갈까봐 안 팔았더니 또 다 끌려 내려가지 마시고. 수익이 났으면 여기서는 단타를 많이 챙기셔야 돼요. 수익 났잖아요. 다 팔고 그러면은 바로 사지 말고 딴 데 가서 수익 내다가 나중에 또 괜찮아 보이면
그때 하시든지.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면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여기 한번 들어가시잖아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본인들이 되게 비싸게 산 거잖아요. 이거 얼마 전까지 3,000원이었어요. 여기 지금 6,000원대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2배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아 죽어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나올 생각 안 하고 다 뺏긴다니까. 네. 아무튼 이제 이쪽이 약간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심하게 하느냐, 테마주가 지금 많이 가진 않으니까 돈이 이쪽에다 쏠려서 굉장히 거칠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그다음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되게 많이 한다면서요. 그린벨트 해제. 그래서 SG 세계물산 이런 거 보시면 오늘 급등했죠? 동전주가 됐어요. 그죠? 네. PBR이 0.500개 안 되고 여기 왜 급등했죠? 네. 그린벨트 해제. 근데 그린벨트 해제 얘기 나올 때 종목들이 잘 안 갔어요. 그전에는. 왜? 요번 총선에서 여당, 즉 대통령이 질 것 같으니까. 근데 분위기가 이제 요즘에 그 민주당 공천 파문 때문에 지금 되게 시끄럽죠. 전직 국무총리들이 지금 민주당 출신 국무총리들이 지금 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낙연 씨는 뭐 아예 그냥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었고, 정세균, 그 다음에 그분 누구죠? 대구 쪽 그분 누구예요?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 있잖아. 안경 쓰시고 점잖으신 분. 딸내미가 연예인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저기 하신 분 있잖아요. 아무튼 그분들이 막 이재명 씨한테 경고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공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 김부겸 씨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순간 생각이 안 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부겸 씨하고 그 정세균 전 총리 이분들이 막 대놓고 이재명 씨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응? 공천 파문이 심해지니까 거기가 지금 되게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주들이 지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여당 쪽 이게 총선용 정책주잖아요.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죠? 네, 이거하고 이제 뭐 수직형 농장, 그러니까 스마트팜 얘기가 나오니까 스마트팜 얘기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장중에 7% 차트 다 만들어져 있죠. 네, 정부 정책주라니까요. 근데 이게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갑니다. 왜? 정부 정책. 총선 앞두고 나온 거 맞아요. 시간에 의해서 회사량도 좋죠, 그죠? 그린 플러스. 네. 깔끔한 상한가. 네. 장중에 7%. 내일 이제 그냥 상한가를 뽑을 수도 있어요. 깨끗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그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개미들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갑자기 힘들게 해가지고 막 흔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1월달에 솔직히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있었나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속으로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이때 떨어졌던 이유가 정확히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이때 왜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가 뭐냐니까. 기억 안 나실걸요? 예,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정확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없었어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지지? 너무 심한데 그랬거든요. 그때 기관이 막 팔고 그랬는데 그 기관이 팔았다 그냥 뭐예요? 결론을 얘기한 거지. 그때 현상을.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막 누르더니 여기서부터 갑자기 뭐 미국 주식 이만큼 잘 가고 있다. 앞으로 더 갈 거다.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뭐 슈퍼 뭐 AI 어쩌고저쩌고.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말고 엔비디아를 샀더라면 전기차의 미래는 밝다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버리고 가게 만들더니만 거래대금이 그때부터 막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코스피 돌려서 올리고 코스닥 지금 또 돌려서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증시 대기성 자금인 그런 돈들도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미친 듯이 순매수하고 있고 다 뺏겼잖아요, 개미들. 그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개별주 테마주가 못 가죠, 당연히. 그죠? 네. 못 가서 좀 섭섭했는데 아까 제가 쭉 보여드렸죠. 시간에서 정부 정책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간에서 인성정보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서 막 치고받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시간에서 움직인 장중에 움직인 테마주도 더 있습니다. 더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이 아까 거기 어디요? 초전도체하고 이쪽에 과하게 쏠려 있는데 여기만 쏠린 게 아니에요. 어제 왜 아가방 컴퍼니도 얘기 드리고 막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슬슬 또 이쪽에 돈이 들어와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미들은 그쪽으로 떠난 개미들은 마음고생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어쨌든 이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은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어제 이제 왜 저기 한동훈 테마주 사야 됩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사셔야 돼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또 인간 지표들, 개미들 심리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뭐 종목을 좀 열심히 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들고서 종목을 매수한 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주식 꼴도 보기 싫다, 힘들어 죽겠다, 돈도 없다, 아유 사기도 귀찮다, 뭐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어떻게 얘기할까? 좀 나태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지쳐서 그래, 지쳐서. 그분들이 지치신 거는 그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힘들게 했으니까, 그죠? 근데 똑같은 거를 겪어도 누군가는 그걸 이겨내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똑같은 걸 겪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해버려요. 그 차이점이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해드리죠, 그죠? 근데 제가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과열돼 있거나 그러면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조심하라는 얘기를.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고 지금은 이제 종목들을 아무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으니까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으면 되돌아보시되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판단이 딱 쓰면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이 그죠? 네, 수익이 안 나는 거지 그냥 우직하게 가는 사람은 돈 벌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3, 4, 5월 달에 원래 개별주 많이 가는 거. 내일은 그 얘기 해드릴게요. 3, 4, 5월 달에는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엉망진창 진짜 우리 흔한 말로 개판 5운전이 돼도 테마주는 갑니다. 3, 4, 5월 달에 가요. 작년에 그렇게 힘들 때도 갔었고요. 재작년에도 갔었어요. 네. 너무 이제 올해 못 가서 그렇지 다 가긴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셔도 되니까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테마주도 좋고 정책주도 좋고 저 PBR 관련주도 좋고 특히 우리 회원들은 전쟁주 좀 사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슈가 지금 TV 틀면 다 민주당 공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쪽에 뭐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고 뭐 그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크라이나 조만간 전쟁 끝날 수도 있거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TV 틀면 이재명 가끔 한동훈 다시 이재명 TV 틀면 이재명 우리 부모님 제가 성함도 까먹겠어요. TV만 틀면 이재명 좋은 쪽으로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뉴스가 거기에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 회원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가 언제쯤 끝나는지. 이재명 공천 얘기는 좀 있으면 끝납니다. 네. 그 전후가 이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준비 다 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딱 시작하는 순간 그때 이제 집중해서 종목들을 또 더 추천하고 올라오는 거 빨리 팔아가지고 종목을 바꾸고 이런 걸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눈여겨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예, 아무튼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고 오늘도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거 하신답니다. 초전도체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 요 얘기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이들 보세요. 잠깐만요. 변동성이 심한 초전도체 대응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미치광이 차트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이분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저러고 있구나 저쪽은. 네, 그렇게 참고 많이 하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힘드신 분들은 빨리 돌아와서 같이 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